수리논술은 수학 GPT.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성균관대 의대 자연 2 1-1번부터 1-3번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뭐다? 몸풀기 문제다. 우리는 1번 문제를 풀면서 출제자의 배려심을 느낄 수 있게 되죠. 1번 문제는 이 문제를 풀면서 워밍업을 하세요 이런 목적으로 출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도 같이 몸풀기를 해봅시다. 문제는 이 4개의 함수 ax부터 dx까지는 이렇게 정의된다고 하고 두 함수 fx와 g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고 x가 0과 3.5 사이에서는 이런 부등식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1-1번 문제는 x가 0과 3.5 사이일 때 이 부등식 gx가 fx보다 같거나 작다가 성립하는 이유를 논하시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fx는 ax보다 크거나 같고 지금 gx는 dx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우리는 x가 0과 3.5 사이일 때 dx가 ax보다 같거나 작다임을 보이면 됩니다. 그러면 ax-dx를 계산을 해보면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8. 이건 딱 보니까 인수분해가 됩니다. 인수분해를 하시면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됩니다. 근데 이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항상 0보다 같거나 크고 지금 x의 범위가 0과 3.5 사이이기 때문에 이 x 플러스 2도 항상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ax-dx는 항상 0보다 같거나 크게 되겠죠. 그래서 말로 적어보면 x가 0과 3.5 사이일 때 x 플러스 2는 0보다 크고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보다 같거나 크므로 ax-dx는 0보다 같거나 크다. 따라서 ax가 dx보다 같거나 큰 거고, 그러면 이 두 개의 부등식에 의해서 fx가 ax보다 같거나 크고 이거는 dx보다 같거나 크고 그리고 다음에 gx니까 fx가 gx보다 같거나 크다, 이게 맞게 되죠. 그리고 이 부등식에서 등호는 x는 2일 때만 성립을 합니다. 이거는 나중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미리 적고 가겠습니다. 이거를 나중에 쓸 거라서 1번 식으로 놓고 다음에 1-2번 문제 풀어보면은 1-2번 문제는 f1이 8일 때 f'1의 값을 논하고 이유를 설명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fx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부등식밖에 없습니다. fx가 ax보다 크거나 같고 bx보다 같거나 작다. 근데 우리 ax에다가 1을 대입을 해봤는데 8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새로운 함수를 fx-ax로 놓으면은 x가 0과 3.5 사이일 때는 hx가 0보다 같거나 큽니다.
근데 아까 1을 대입을 해봤을 때는 F1이랑 A1이랑 다 8로 같았기 때문에 H1이 0이 되기 때문에 HX는 1에서 극소값을 가진다. 그러면 우리가 제시문 1을 쓸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H'1은 0이다. 제시문 1. 따라서 F'1은 A'1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A'x는 3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2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러면 1-2번까지 다 했고 1-3번 문제. 1-3번은 이런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하자. 그러면 a의 값과 극한값을 구하고 이유를 논하시오. 그럼 이 식을 우리가 아는 형태로 일단 변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더하기 3h 마이너스 g의 a 더하기 5h는 일단 fa 더하기 3h 마이너스 fa가 하나 나올 거고 빼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ga 더하기 5h 마이너스 ga 이렇게 만들고 남는 거를 또 따로 써주면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마이너스 ga 이렇게 변형을 시킬 수 있죠. 근데 조건에서 이 f랑 g는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이 첫 번째 극한 값은 3f'a가 되고 두 번째 거는 5g'a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시 적으면 fa-ga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거의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당연히 fa는 ga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극한은 발산을 해버리기 때문에 지금 극한값 문제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이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fa랑 ga는 같아야 합니다. 근데 아까 1-1번 문제에 의해서 a는 2밖에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1번식으로 표시를 해놓은 그 식에 의해서 a는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a가 2가 아닐 때는 fa가 ga보다 크게 됩니다. 이 1번 부등식의 등호 조건에 의해서. 그러면은 f2랑 g2랑 같은 거고, 그럼 f2랑 a2랑 d2랑 g2랑 다 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했던 1-2번과 같은 논리로 f'2와 g'2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a가 2니까 f'2랑 g'2를 알면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아까랑 똑같이 하면은 뭐 lx는 fx-ax 뭐 kx라고 하면은 dx-gx로 놓으면은 lx, kx는 x는 2에서 극소값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제시문 1에 의해서 L'2는 0이고 K'2도 0이 됩니다. 그래서 F'2는 A'2를 계산하면 2가 되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G'2를 알 수 있죠. G'2는 D'2는
2. 그래서 준식은 이제 3f'2 빼기 5g'2인데 대입하면 마이너스 4가 돼서 네, 다 구했습니다. 네, 이제 몸풀기를 했으니까 이제 운동을 해보고 싶은데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리논술은 수학 GPT.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는 1-3번 문제와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다들 푸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여기 문제의 식을 우리가 아는 형태로 변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맨 마지막 줄에서 이 식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fb는 gb 더하기 22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fb랑 gb랑 차이가 되게 크다. 그래서 우리의 추측은 fb가 bb일 때, 즉 이때 fb는 좀 큰 쪽으로 가깝고 이고 gb는 cb일 때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kx라는 거를 bx-c x로 놓으면 마이너스 4x 4제곱 더하기 8x 세제곱 마이너스 22x 제곱 더하기 44x 더하기 13이 되는데 k'x는 미분을 해보면 마이너스 4에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11x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이거는 인수분해가 됩니다. x에다가 1을 대입해봤을 때 0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조립제법으로 나누기를 해보면은 네, 이렇게 나눠지고 이것도 추가적으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k'x는 마이너스 4 곱하기 x-1, x-2, x-3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kx라는 함수의 증감을 알 수 있는데 1, 2, 3 여기가 2 그래서 함수의 증감을 따져봤을 때 kx의 그래프의 개형은 그림과 같다. 그래서 x가 1일 때랑 3일 때 극대값을 가진다는 걸 알 수 있는데 k1과 k3을 계산을 해보시면 22가 나옵니다. 이므로 kx는 22보다 같거나 작다. 그러면 우리의 추측이 맞았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fb가 gb 더하기 22가 되려면 b는 1 또는 일단 b는 3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fb랑 bb랑 같아야 되고 gb랑 cb랑 같아야 합니다. 그럼 또 앞에 문제랑 같은 논리로 이제 뭐 mx라는 거를 bx-fx로 놓고 nx라는 거를 gx-cx라고 한다면 x가 0과 3.5 사이일 때 mx와 nx는 0보다 같거나 크게 됩니다.
그러면 케이스를 나눠서 b가 1일 때는 이제 mx랑 nx가 x는 1에서 극소값을 갖게 되기 때문에 n'1은 0이 되고 n'1도 0이 됩니다. 따라서 f'1은 b'1이 되는데 b'1을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지금 이 관계식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k'x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b'1은 k'1 더하기 c'1이 돼서 k'1은 0, 이거는 0이고 이거는 1이기 때문에 f'1은 1이 됩니다. 그리고 n'1이 0이라는 거에서 g'1은 c'1은 1이 됩니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극한값은 4f'1 더하기 3g'1이기 때문에 7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능한 경우는 b가 3일 때는 mx, nx가 x는 3일 때 극소값을 가집니다. 그러면 똑같이 m'3은 0, n'3은 0인데 그러면 f'3은 b'3인데 이거는 k'3 더하기 c'3에서 이것도 1이 나오고 g'3은 c'3은 1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이 구하는 극한값은 4f'3 더하기 3g'3을 해가지고 7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까지 해서 1번 문제 풀어보았고 다음 시간에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리논술은 수학 GPT.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성균관대 의대 자연 2-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바로 제시문 1을 보시면은 t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n이 홀수일 때는 tn이 3이고 n이 짝수일 때는 tn이 4라고 합니다. 점 p0에서 시작을 하는데 점 p0의 좌표는 마이너스 1,0이고 p0에서 그은 기울기가 탄젠트 12분의 t1 파인 직선이 1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과 다시 만나는 점을 p1이라 하자. 이제 자연수 n에 대해서 점 pn에서 그은 기울기가 탄젠트 12분의 tn 플러스 1 파이인 직선이 1과 다시 만나는 점을 pn 플러스 1이라 하자. 만약 이 직선이 1과 접할 경우는 pn 플러스 1은 pn과 같다. 탄젠트 12분의 3파이와 탄젠트 12분의 4파이의 값은 미리 계산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시문 2는 지금 2-1번에는 등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읽도록 하고 문제 2-1번을 보시면은 n이 0보다 같거나 크고 7보다 같거나 작은 정수 n에 대해서 호 pn 플러스 2의 길이가 항상 일정함을 보이고 그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점 p0의 좌표가 주어졌고 이제 p1부터 해가지고 점 p9의 좌표까지 하나하나 구해보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1번 문제를 빠르게 해결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2번 문제에 쓸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정신적 여유가 있는 상황이죠. 일단 첫 문장을 미리 적어 놨는데요. 이 제시문에서 언급한 이 직선 점 pn에서 그은 기울기가 탄젠트 12분의 tn 플러스 1파인 직선이
이게 좀 길어가지고 이 제시문에서 언급한 직선을 매번 쓰기 힘드니까 이름을 LN이라고 붙여줬습니다. 점 PN에서 그은 기울기가 탄젠트 12분의 TN 플러스 1파인 직선을 편의상 L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P0부터 시작을 하죠. 그럼 직선 L0의 방정식은 y는 x 플러스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울기가 지금 t1이 3이니까 기울기가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L0죠. y는 x 플러스 1이므로 점 P1의 좌표는 0,1이다. 여기가 점 P1이 됩니다. 다시 만나는 점. P1의 좌표는 쉽게 구해봤고 이제 P2를 구해야겠죠. P2는 이제 기울기가 이제 루트 3인 직선이 되겠습니다. L1. L1의 방정식을 써보면은 y는 루트 3x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근데 P2 여기 이 직선과 다시 만나는 점이 점 P2인데 점 P2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이 L1의 방정식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과 연립해서 좌표를 계산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호의 길이를 물어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심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심각을 알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림으로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계산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그냥 설명이었고, 그러면 중심각을 알기 위해서 점 O와 P2를 이어 봅시다. 이러면 어느 정도 보일 텐데요. 일단 직선 L1의 기울기가 지금 탄젠트 3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각 OP1, P2는 6분의 파이가 됩니다. 각 OP1, P2 여기가 6분의 파이다. 왜냐면 2분의 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뺀 거니까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 각이 지금 이 각이랑 같은데 지금 이 각이 3분의 파이니까 OP1, P2는 6분의 파이가 되고, 그러면 삼각형 OP1, P2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각 OP2, P1도 6분의 파이가 된다. 지금 이 각도 6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각 P0, O, P2는 계산해보면 6분의 파이가 됩니다. 왜냐면 이게 6분의 파이, 여기가 6분의 파이니까 이 각은 3분의 2파이인데 90도를 빼면은 이 O, P0, O, P2는 6분의 파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호 P0, P2의 길이는 6분의 파이가 됩니다. 왜냐면 L은 R세타에서 R은 반지름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그냥 호의 길이나 이 각의 크기나 똑같겠죠. 그럼 이제 P1과 P2의 좌표까지 구했으니까 이제 점 P3의 좌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림이 지금 더러워가지고 새로 그리면은
이제 P2까지 구했었고요. 위에 그림에서 이제 또 기울기가 1인 직선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직선 L2 그리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루트 3인 직선 L3를 그려서 P4를 구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도 O와 P2를 이어보면은 직선 L2와 OP2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12분의 파이가 됩니다. 따라서 각 P2, P3, O가 5도 또한 12분의 파이가 되는데 이 삼각형 OP2, P3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12분의 파이고 여기가 12분의 파이라는 걸 알아서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직선 L3는 원점을 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선 L2와 L3가 이루는 각도 12분의 파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 P2, O, P4랑 P1, O, P3는 모두 6분의 파이가 됩니다. 이 각과 여기가 지금 P1이었는데 이 각이 6분의 파이인 이유는 이 각이 3분의 파이여서 2분의 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빼면 6분의 파이이고 이 각도 6분의 파이입니다. 왜냐면 뭐 이거의 중심각이라고 봐도 좋고 아니면 이 삼각형에 12분의 파이, 12분의 파이를 더해서 6분의 파이다 라고 해도 됩니다. 이제 P4의 좌표까지 구했고 지금까지 보인 거는 지금 호 P0, P2의 길이가 6분의 파이 그리고 P1, P3가 6분의 파이, P2, P4가 6분의 파이라는 사실까지 구했습니다. 이제 이 과정을 조금만 더 반복을 하면 될 텐데 이제 이것도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이제 아까 P4의 좌표까지 구했었고 이제 P5를 구하기 위해서 또 기울기가 1인 직선을 다시 그리고 그리고 기울기가 또 루트 3인 직선 지금 여기가 L4고 이 직선이 L5죠. 그럼 P6이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L4와 OP4가 이루는 각이 12분의 파이이고 이 각이 12분의 파이이고 그러면 각 OP5, OP4도 12분의 파이입니다. 이 각도 12분의 파이라 가지고 그러면은 각 OP P5, P6가 6분의 파이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가 12분의 파이고 여기도 12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왜냐면 L4와 L5가 이루는 각도
12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12분의 파이 더하기 12분의 파이를 하면 6분의 파이가 되어서 결국 점 P6의 좌표가 0,-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L5의 기울기가 탄젠트 3분의 파이 이고 각 OP6, P5가 6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등변 삼각형에 의해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 알 수 있는 거는 각 P4, OP6는 중심각을 생각해보면 2 곱하기 P4, P5, P6이고 이게 12분의 파이였으니까 2배를 하면 6분의 파이가 되고 그리고 각 P1, 5, P5는 이것도 중심각을 생각해보면 2 곱하기 P1, P6, P5니까 이게 3분의 파이라 가지고 기존에 여기가 P3였으니까 각 P3, 5, P5는 6분의 파이가 됩니다. 이제 다음 거를 구해보면은 P6까지 구했고 이제 P6고 여기가 P7 이제 직선 L6의 방정식이 y는 x-1이기 때문에 점 P7의 좌표는 1,0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L7을 그리면 이렇게 되고 여기가 P8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여기가 P5였고 P7의 좌표가 1,0이니까 P5, 5, P7은 6분의 파이다 라는 사실까지 알 수 있고 이제 이 삼각형을 생각을 해보면은 각 5, P7, P8은 3분의 파이입니다. 왜냐면 지금 L7의 기울기가 탄젠트 3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그러면은 삼각형 5P7, P8은 정삼각형이 됩니다. 따라서 각 P7, 5, P8은 3분의 파이가 되어서 각 P6, 5, P8은 6분의 파이가 됩니다. 이제 P9의 좌표만 구하면 이제 다 구하게 되겠는데요. P9를 또 다시 그리면은 P8에서 8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P
각 P7, P8, P9가 12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중심각을 생각을 해보면은 각 P7, 5, P9가 6분의 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구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P0, 5, P2부터 해서 P1, 5, 3 그리고 각 P7, 5, P9까지 다 같다는 걸 보였고 다 6분의 파이로 같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2-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리논술은 수학 GPT.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성균관대 의대 자연 2 2-2번과 2-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2-1번 문제에서 거의 다 구해 놓았기 때문에 2-2번과 2-3번 문제는 거저 먹는 문제가 됩니다. 2-2번 문제는 점 P2024의 좌표를 구하고 이유를 쓰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2-1번에서 점 P0부터 P9까지 좌표를 구해놨기 때문에 그걸 일단 그림에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제 P9까지 구했으니까 P10의 좌표를 한번 구해 볼 텐데요. L9의 기울기가 이제 탄젠트 3분의 파이가 될 차례인데 P9에서 이 탄젠트 기울기가 탄젠트 3분의 파이가 되는 직선을 구하면은 이 L9는 1과 접하게 됩니다. 따라서 P10은 P9와 똑같다가 되고 이제 P11을 구해 보려면은 L10의 기울기는 탄젠트 4분의 파이인데 그러면 이 L10이랑 그 지난 시간에 그렸던 L8이라는 직선과 똑같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P11은 P8로 다시 돌아간다. P9랑 P10이랑 똑같고 그 다음에 P11은 P8로 다시 돌아가고 뭐 그 다음에는 P12는 P7이랑 똑같고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은 P12는 P7인 걸 알 수 있고 쭉 가가지고 P19가 P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P12, 13, 14, 15, 16, 17, 18, 19 P0가 P19랑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P20을 구해야 되니까 2-1번 문제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은 P19가 여기니까 P20은 여기가 될 거고 P21은 여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P22를 구해야 되는데 P22를 구하기 위해서 L21의 기울기가 마찬가지로 탄젠트 3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L21은 1과 접하게 됩니다. 따라서 P22는 P21이고 또 마찬가지로 하면은 여기가 지금 P22랑 똑같고 그러면 P23은 다시 P20이 되겠고 다음에 P24는 P0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P25부터는 다시 P1이 되고 P26은 다시 P2로 갈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P48은 다시 P0가 될 거니까 24를 주기로 반복될 거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P2024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2024를 24로 나누면은 나머지가 8이 됩니다. 그래서 P2024는 P8이랑 똑같고 P8은 여기 있으니까 지금 이 각이 3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따라서 P2024의 좌표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이게 코사인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사인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라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2-2번 문제를 풀어봤고 2-3번 문제를 봐보면은 AN이라는 거를 삼각형 PN, PN 플러스 1, PN 플러스 2의 넓이라 하자. 단 3점 중에 2점이 서로 일치할 경우 AN은 0이다 라고 했습니다. 문제 2-3번은 AN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AN이 삼각형 PN, PN 플러스 1, PN 플러스 2의 넓이기 때문에 2분의 1 PN, PN 플러스 1 곱하기 PN 플러스 1, PN 플러스 2 곱하기 사인 각 PN, PN 플러스 1, PN 플러스 2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 각은 다 12분의 파이로 일정하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뭐 하나만 그려보면은 이 각이 12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AN이 0이 되는 경우는 고려하지 말고 AN이 0이 아닌 N만 고려하자면은 지금 이 각 PN, PN 플러스 1, PN 플러스 2는 12분의 파이로 일정하게 됩니다. 2-1번에서 각 PN, 5, PN 플러스 2가 6분의 파이로 일정하다는 거를 구했었죠. n이 0에서 7까지 해서.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중심각이기 때문에 각 PN, PN 플러스 1, PN 플러스 2는 2분의 1을 곱해가지고 12분의 파이가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N이 최대가 되려면은 PN, PN 플러스 1의 길이 곱하기 PN 플러스 1, PN 플러스 2의 곱이 최대가 될 때 AN이 최대값을 갖게 됩니다. 근데 2-1번 문제를 풀 때 P3, P4가 지름이 돼가지고 P3, P4의 길이가 제일 길었고 삼각형 P2, P3, P4와 같은 모양일 때 이 AN이 최대값을 갖는다. 그림에서 보면은 지금 P3, P4가 지금 지름이 되기 때문에 이 길이가 가장 길고 다음으로 긴 게 P2, P3이기 때문에 지금 삼각형 P2, P3, P4와 같은 모양이 될 때 AN이 가장 커질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해주면은 끝나게 되는데 이 삼각형 P2, P3, P4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P2, P3, P3, P4 곱하기 사인 12분의 파이이고 P2, P3의 길이를 구해보면은 여기가 P2, P3 원점이면은 반지름이 1이고 이 각이 12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P2, P3는 2 곱하기 코사인 12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2 코사인 12분의 파이이고 P3, P4는 2고 그리고 사인 12분의 파이니까 그러면 2 코사인 12분의 파이 사인 12분의 파이라 가지고 사인 6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분의 1이다. 따라서 AN의 최대값은 2분의 1이 됩니다. 네, 오늘 2번까지 풀어봤고 다음 시간에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리논술은 수학 GPT. 네, 반갑습니다. 오늘 문제는 난이도 하라서 해설 강의가 필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안 보셔도 되고 심심하신 분만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읽어보면 fx는 2차 함수이고 gx는 어떤 3차 함수인데 gx를 미분하면 fx가 된다고 합니다. sn은 f에다가 n을 대입한 걸 말하는데 이 sn이 어떤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n 항까지 합이라고 합니다. 이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hx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킬 때 정적분의 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일단 등차 수열을 하나 아무거나 잡아보면은 등차 수열 AN의 일반항이 AN을 DN 플러스 2라고 하면은 SN은 K는 1부터 N까지 AK를 다 더한 것이기 때문에 DK 플러스 2를 다 더하면은 D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1 더하기 2N이라 가지고 N에 대해서 정리하면 2분의 D 곱하기 N 제곱 더하기 2분의 D 더하기 2의 N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SN의 식에 상수항이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SN이 FN이라고 했으니까 R은 0이어야 합니다. 지금 R은 이걸 말하는데 지금 SN의 상수항이 없음을 알고 있으니까 이 R이 0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문제에서 fx가 g'x라고 했으니까 b가 0이라는 것도 당연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총 해보면은 fx는 3x제곱 더하기 qx가 됩니다. x세제곱을 미분하면 3x제곱이 되니까 그렇고 gx는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c가 돼가지고 이 a랑 c를 구하면은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h x 더하기 6은 hx 더하기 h6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x는 0을 대입을 해보면은 h6은 h0 더하기 h6이라 가지고 h0가 0이 됩니다. 여기서 h0가 g0와도 같기 때문에 c가 0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a랑 c를 구하면 끝나는 문제였는데 c가 0인 거를 알아냈죠. 이 c는 0을 너무 거저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 학생들이 3-1번까지 풀다 보면은
좀 학생들이 피곤할까봐 이거 일부러 쉽게 내주는 출제자의 배려심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출제위원님들의 배려심에 정말 감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C를 구했으니까 이제 A만 구하면 되는데요. 이 H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끊기는 점인 X는 0에서 미분 가능성을 살펴보면은 다시 써주면 H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므로 리미트 x가 0 오른쪽으로 갈 때 h'x는 리미트 x가 0 오른쪽으로 갈 때 g'x, 왜냐면 이때 h랑 g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썼고, 그러면 g'x가 fx이기 때문에 x가 0 오른쪽으로 갈 때 fx의 극한이고, 이거는 f는 그냥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f0와 같습니다. 그럼 이제 좌극한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리미트 h'의 x 더하기 6과 같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건에서 hx 플러스 6은 hx 플러스 h6에서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h'x 플러스 6은 h'x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리미트 x가 6으로 가까워질 때 왼쪽에서 그럼 h'x와 같고, 이거는 마찬가지 방법으로 리미트 g'x와 같고, 그러면 리미트 fx가 되어서 f6이 됩니다. 그러면 따라서 f0과 f6이 같아야 한다는 걸 알 수 있고, f0은 지금 0이고 지금 fx가 지금 3x제곱 더하기 qx이기 때문에 f6은 108 더하기 6q가 됩니다. 그래서 q는 마이너스 18이 돼가지고 a가 마이너스 9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gx는 결국 x세제곱 마이너스 9x제곱이다. 가지고 구하는 적분값은 0부터 6까지 적분하고 6부터 8까지 적분해서 더하면 되는데, 이거는 0부터 6까지 gx 적분하고 0부터 2까지 gx 더하기 h6 dx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가지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560이 나옵니다. 네, 다음 시간에 3-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리논술은 수학 GPT.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성균관대 의대 자연 2 3-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보면 제시문 3에서 정수 개수를 가지는 다항함수 fx와 gx가 이와 같이 정의가 되었고, 문제 3-2번에서 a는 q, b는 p, c는 r, 그리고 pqr은 0이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gx를 다시 적어보면 이와 같이 적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2차 방정식 fx는 0의 두 실근 알파, 베타, 알파가 베타보다 작고 가 모두 3차 방정식 gx는 0의 해일 때 이런 정적분의 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문제에서 알파, 베타가 gx는 0의 해라고 했으니까 gx는 0의 세 실근을 알파, 베타, 델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fx는 당연히 p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가 되고, gx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델타가 되겠죠. 그러면 이 두 식에서 알 수 있는 거는 gx는 p분의 1 곱하기 fx 곱하기 x 마이너스 델타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양변의 상수항을 비교를 해보시면 델타가 마이너스 p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양변의 상수항을 비교. 그러면 다시 쓰면은 gx는 p분의 1 fx x 플러스 p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럼 여기서도 양변의 개수 비교를 그냥 한번 해봅시다. 그럼 gx 대신에 x세제곱 더하기 q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r은 p분의 1 fx가 px제곱 더하기 qx 더하기 r이고 x 더하기 p니까 여기서 양변의 개수 비교를 해보면은 x제곱의 개수를 비교를 해보면 q는 p분의 1에 p제곱 더하기 q고 x의 개수를 비교해보면 p는 p분의 1 곱하기 pq 더하기 r이 됩니다. 그러면 p를 곱하면은 pq는 p제곱 더하기 q고 여기서 p를 곱하면은 p제곱은 pq 더하기 r이 되겠죠. 이걸 1번식, 2번식이라 하면 두 식을 더해보면 q 더하기 r은 0이 나옵니다. 따라서 r은 마이너스 q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r은 마이너스 q를 2번식에 대입을 하면은 1번식과 2번식은 결국 같은 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는 정보는 이 1번식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1번식을 잘 관찰을 해보았는데요. 문제에서 PQ가 모두 0이 아닌 정수라는 것이 실마리가 됩니다. 그래서 1번식을 Q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볼 건데 P-1 Q는 P제곱이 되고 여기서 Q는 P-1분의 P제곱이 됩니다. 여기서 P가 1이 아닌 것이 P가 1이면은 이 등식에서 P는 1을 대입을 해봤을 때 0은 1이 나와서 모순이 되기 때문에 P는 마이너스 1이 아니라는 거를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1로 양변을 나누면 Q는 P-1분의 P제곱이 되는데 여기서 그러면 P-1분의 P-1 P 플러스 1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P 플러스 1 더하기 P-1분의 1이 됩니다. Q가. 그래가지고 Q가 정수가 되려면 여기서 P-1이 1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PQ는 모두 0이 아닌 정수가 되려면 P-1이 1이 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P는 2고 Q는 여기 대입하면 4가 되고 R은 아까 마이너스 Q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다. 이렇게 해서 PQR을 다 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다 푼 거죠. 이제 문제에서 하라고 하는 적분 계산만 하면 되니까 여기까지가 거의 핵심이었고 그러면 fx는 2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4고 gx는 x세제곱 플러스 4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리고 알파 베타는 근해 공식에서 구해보면은 알파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고 베타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 되고 알파는 음수 베타는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fx-gx의 절대값을 적분하라 했으니까 이거 계산해보면은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2x가 되고 결국 이거는 2분의 1 x 곱하기 fx가 됩니다. 다른 방식으로 이거를 구해볼 수가 있는데 fx-gx는 이걸 fx로 묶으면은 1 마이너스 p분의 1의 x 플러스 p가 됩니다. 이 gx를 구했던 식에 의해서 이 식에 의해서 그러면 마이너스 p분의 1 xfx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아까 p가 2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 xfx가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거의 절대값이기 때문에 이거의 부호를 알아보려면 이거의 그래프의 개형은 알파 0 베타라고 하면은 3차 함수니까 네, 이런 식으로 돼서 알파부터 베타까지 절대값 fx-gx dx는 일단 알파부터 0까지랑 이제 0부터 베타까지랑 구간을 나누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알파부터 0까지는 이 f-g가 음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겠습니다. 0부터 알파까지 절대값 나오고 fx-gx dx가 되고 0부터 베타까지는 f-g가 양수이기 때문에 절대값이 그냥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그냥 이제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각각 마이너스 4분의 1에 알파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2에 알파 세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1 베타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2 베타 세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되고 이거는 마이너스 4분의 1에 알파 4제곱 더하기 베타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2에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되고 이거 알파 베타를 아니까 계산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56 빼기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20 더하기 8 해가지고 3분의 22가 답이 됩니다. 네, 3-2번 문제 풀어보았고 다음 시간에 3-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리논술은 수학 GPT.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성균관대 의대 자연 2 3-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보면 gx는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주어져 있고 문제에서는 c는 음수고 a, b가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9c는 0의 두 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y는 gx가 극값을 가지고 극대값은 양수이고 극소값은 음수이다. 그리고 그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는 24루트 6이다. 이때 a의 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ab가 x제곱 더하기 9c는 0의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마이너스 c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뭐 둘 중에 ab가 뭔진 모르겠지만 b는 적어도 마이너스 a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C를 A로 표현해보면 마이너스 9분의 1 A제곱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GX의 개수들은 다 A로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GX는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9분의 1 A제곱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뭐 극대값, 극소값 이러고 있으니까 gx를 미분을 해보면 g'x는 3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a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g'x는 0의 해는 근의 공식에 의해서 3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플러스 3a가 됩니다. 이때 문제에서 이 gx가 극값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지금 gx는 0의 해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중에 작은 거를 알파라 하고 3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루트 a제곱 플러스 3a 그리고 큰 거를 베타라고 하면은 gx는 x는 알파에서 극대이고 x는 베타에서 극소가 됩니다. 이거는 당연히 그래프 개형을 그려보시면 알겠죠? 이거 알파고 베타가 될 거니까. 그러면은 또 문제에서 봤을 때 문제에서 이 gx의 극대값과 극소값이 뭔지 정확히 구하라고 했나요? 아니죠. 지금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는 24 루트 6이다. 그래서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만 알면 되니까 계산을 해보죠. 극대값이 g 알파고 극소값이 g 베타니까 이게 24 루트 6이다. 그러면 gx는 지금 이거고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은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베타 세제곱 플러스 a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a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24 루트 6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묶어보면은 좌변을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더하기 a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a는 24 루트 6 이렇게 되고 지금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3분의 2a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분의 1a 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a 제곱 더하기 3a 이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거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지금 여기서 쓴 거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그냥 계산을 한 것이고요. 이 세 가지를 이 식에다 대입을 하면은 뭐가 나오냐면 27분의 4 곱하기 루트 a 제곱 플러스 3a의 세제곱은 24 루트 6 해가지고 루트 a 제곱 더하기 3a의 세제곱은 3 루트 6의 세제곱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루트 a 제곱 더하기 3a는 3 루트 6에서 a 제곱 더하기 3a는 제곱하면 54 그래가지고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돼가지고 a는 6 또는 a는 마이너스 9 그러면 이게 a가 6 아니면 마이너스 9인데 이제 우리가 안 쓴 조건을 살펴보면은 a가 둘 중에 뭔지 알 수 있겠죠. 안 쓴 조건은 극대값은 양수이고 극소값은 음수이다.
그래서 만약에 a가 6이라면 gx는 그 위의 식을 에다가 a는 6을 대입을 해보면 x세제곱 더하기 6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가 되고 알파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6이 됩니다. 알파에 관한 식은 이거였죠. 그래가지고 극대값은 g 알파인데 여기다가 알파를 그냥 대입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18 루트 6 플러스 6 10 더하기 4 루트 6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2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6 빼기 4 해가지고 24 플러스 8 루트 6이 돼가지고 양수가 됩니다. 극대값 양수 받고 극소값은 g 베타인데 이거는 g 알파 마이너스 24 루트 6을 하면 될 거니까 24 마이너스 16 루트 6이라 가지고 이거는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조건대로 극대값이 양수고 극소값이 음수가 되니까 이 a는 6은 문제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되고 a는 마이너스 9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gx는 x세제곱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9가 되는데 여기서 알파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루트 3이 되고 그러면은 g 알파를 계산을 했을 때 마이너스 9에다가 플러스 9 3 마이너스 2 루트 3 마이너스 9인데 이게 어차피 정확한 값은 계산 안 해봐도 음수라는 걸 아니까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는 9는 마이너스 9는 안 되고 그래서 a는 6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오늘까지 성균관대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이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방향성이 잘 보이는 문제들이었어가지고 어렵지 않게 푸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